초대형 허리케인 헬렌이 지난주 미 남동부를 강타하면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한 추석맞이 대잔치가 지난 주말 개최됐습니다. 미 동부 및 멕시코만 항구 노동자들이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연방 부패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어제 다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퀸즈에서 50대 남성이 70대 남성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둘려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가 도시 곳곳 설치류 피임약을 설치해 쥐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는 시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수돗물의 주요 수어지인 델러웨어수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맨해튼 어퍼 이스트사이드 한 아파트에서 여성이 외부인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미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해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목요일 플로리다 지역에 상륙한 초대형 허리케인 헬렌이 6개 주에 피해를 끼치면서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애쉬빌 지역에서만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허리케인 헬렌이 미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후 전력과 통신이 끊긴 지역에서는 오늘까지도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피해 지역에 물과 식량 그리고 기타 구호품을 빠르게 공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로이 쿠퍼는 도로 붕괴, 기반시설의 붕괴, 그리고 광범위한 홍수로 인해 고립된 지역에 구조대와 응급구조원들이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다며 이들이 피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폭풍으로 인한 주택과 재산 피해 복구 작업이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쿠퍼 주지사는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을 위해 도로 운전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구조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막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50개 이상의 구조팀이 고립된 지역 주민들을 살피는 등 구조 작업 및 수색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 작업을 통해 애쉬빌 북쪽 지역에서 41명이 구출됐고 또 다른 구조 작업을 통해 한 영화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허리케인 헬렌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무너진 건물 및 사회재산 피해 규모까지 고려하면 약 10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한 2024년 추석맞이 대잔치가 뉴오버팩 공원에서 악천후 속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굳은 날씨로 방문객 수는 예년 수준에 못 미쳤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2024 추석맞이 대잔치에는 뉴저지 한인회의 이대호 회장을 비롯해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 김의환 뉴욕 총영사 등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과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 앨런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폴 킴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등 한인 정치인은 물론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 등 유력 타민족 정치인들도 다수 참석해 뉴저지 한인들의 추석 잔치를 축하했습니다. 한민족의 최대 전통 명절인 추석잔치를 즐기려는 한인들과 타민족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이번 행사는 궂은 날씨로 방문객 수는 예년 수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뉴저지 한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악천후가 예상돼 행사를 여러 번 연기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 연기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섭외 가수의 거마비와 숙박비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이며 출연자들의 다음 일정으로 연기를 고려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젖은 관객용 의자에 사람들이 앉지 못하고 텅 빈 가운데 무대 위에 오른 공연단은 물이 들어찬 무대 위에서 공연해야 했습니다. 준비된 푸드 부스는 포차, 순대, 분식, 김치, 음료, 치킨 등으로 한정됐으며 이 외에도 후원사들이 부스를 마련했지만 내빈들이 자리를 뜬 후 함께 철수했습니다. 일부 밴더들은 악천후로 인해 행사장을 찾은 이들이 적었다며 울상을 짓기도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팰리세이드 파크 외식업 종사자는 부스를 이틀에 $3,000를 주고 구매했지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씁쓸해했고 타인종 푸드 부스 관계자는 천막도 주지 않아 비를 맞으며 버텼다고 호소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소속사 관계자는 사람이 너무 없어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호텔로 철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참석자들은 많은 기대를 했던 추석 잔치인데 방문객 수가 줄어 아쉽다며 날씨 예보 등을 감안했다면 행사를 연기하는 것도 방법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 동부 및 멕시코만 항구 노동자들이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미국 물류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상 물류에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메인주에서 텍사스까지 이어지는 동부 지역의 항만이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합니다. 약 4만 5천 명에 달하는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한망시설 마비로 폐쇄될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 폐쇄는 전국적으로 상품의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고 대형 및 소형 소매업체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수 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연말 쇼핑 시즌 그리고 치열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으로 메인주부터 텍사스주에 이르는 항구에서 컨테이너 수송 중단으로 하루 최대 4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항만노동자협회는 36개 미 항만시설에서 사용하는 크레인, 게이트, 컨테이너 운송 트럭의 자동화를 전면 금지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항만노동자협회와 미 회원 연맹 간의 계약은 화요일에 만료됩니다. 양측은 지난 6월 이후로 협상을 하지 않았으며 이번 파업은 1977년 이후 처음으로 해안 전역 파업으로 전체 해상 운송의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주요 항만으로는 자동차 물류가 가장 많은 볼티모어와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구, 과일과 채소를 우선 처리하는 필라델피아 항구, 커피 및 화학 물질을 주로 처리하는 뉴올린즈 항구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버스턴,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알라바마, 텍사스 지역의 항만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항만시설 파업이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탭-털리 법에 따라 법원 명령을 통해 80일간 냉각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파업은 일시 중단됩니다. 많은 대형 소매업체들은 파업 사태에 대비해 지난 6월부터 상품을 미국 유통센터로 선적하기 시작했으며 대부분이 창고에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소매업체들은 제품 부족 시 재고 보충이 어려워지고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뇌물수수 등 연방 부패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어제 다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애덤 시장은 어제 교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자신은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뇌물수수, 전신사기 공모 등의 5개 혐의로 현직 시장 최초로 형사 기소되자 무죄라고 맞선 가운데 지난 주말 교회에서 2차례 연설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마운트 사이나이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처치의 빅터 브라운 주교는 우리는 그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알 샤프튼 목사도 토요일 내셔널 액션 네트워크와 함께 집회에서 아담스 시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샤프튼 목사는 에릭 아담스를 35년 동안 알고 지냈지만 그가 범죄와 관련될 만한 성향을 본 적이 없다며 그는 적법 절차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공익공헌관 주마노 윌리엄스는 아담스 시장이 사임할 경우 시장직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릭 아담스 시장은 변호사가 적법 절차를 처리하는 동안 시장 임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임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점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덤스는 수요일 다시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며 그의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를 요구하고 판사에게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담스 시장의 주변인들 역시 연방수사국,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 뉴욕시 조사국의 표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임하거나 결혼도 불사하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퀸즈 포레스트에서 도로변 주차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50대 남성이 70대 남성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다행히 부상 부위를 치료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7시쯤 77 애비뉴와 오스틴 스트리트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 용의자인 51세 마이클 맥일과 피해자인 72세 남성은 길가 차량 주차 공간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으며 화를 주체하지 못한 용의자가 자신이 갖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피해 남성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돼 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피해 남성은 다행히 부상 부위를 치료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12일 브롱스 모리스 하이츠에서는 길가에서 과일을 판매 중이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소지품을 훔치려던 2인조 강도로부터 야구 방망이로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넘쳐나는 쥐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쥐에게 피임약을 먹여 개체수 증가를 억제하는 시범 계획을 펼칩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수개월 내에 콘트로패스라는 이름의 설치류 피임약을 도시 곳곳에 설치해 쥐들이 먹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계획은 수리부엉이 플라코가 지난 2월 죽은 뒤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라코는 맨하탄의 동물원에서 탈출한 후 1년여간 도심에 살며 뉴요커들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았는데 사후 부검결과 체내에서 쥐약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쥐 피임약 살포 계획에는 플라코 법이라는 별칭도 붙었습니다. 뉴욕에 앞서 보스턴, 오하이오, 컬럼버스, 커네티컷, 하드포드 등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피임약 살포로 쥐 개체수 조절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피임약은 암컷 쥐의 난소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수컷 쥐의 정자세포 생산을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조례안에는 월별 시범 계획을 평가할 때 담당 부서는 용기별로 쥐 피임약 양을 추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시 보건 담당 부서는 수컷과 암컷 모두 불임으로 만드는 약을 소위 쥐 완화 구역에 사용할 예정이며 이 정책이 과거 어떤 방법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곳곳에 쥐덫과 쥐약을 놓고 식당들 음식 쓰레기 버리는 시간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해 연봉 15만 5천 달러를 걸고 레드 차르로 불리는 쥐 박멸을 전담할 고위 공무원직을 신설해 공개 임용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수돗물의 주요 수원지인 델러웨어강 상류와 캐스교 상류 물질기를 뉴욕시로 공급하는 델러웨어 수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뉴욕시는 수로 공사 프로젝트에 20억 달러 규모를 투입하게 됩니다. 한편 뉴욕시는 이번 공사로 일시적으로 수돗물 맛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이 성명을 통해 우리는 물 공급의 미래를 확보하고 뉴욕 주민들이 매일 사용하는 수십억 갤런의 식수를 계속 즐길 수 있도록 하는 11년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웨체스터와 푼남 카운티 일대 12개 저수지를 통해 뉴욕시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크로턴 수원지는 델라웨어 송수로를 통해 공급되는 물과 저수 시스템 차이로 인해 수돗물 맛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부 위원장 로이트 아가로왈라는 성명에서 일부 주민들은 수리 중에 맛이나 향이 일시적이고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지만 맛의 변화가 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델라웨어 송수로 폐쇄는 지난 1988년 송수로 일부 구간에서 발견된 누수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수는 수십 년 동안 알려져 있었지만 시 당국은 난제에 직면했습니다. 터널을 수리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중요한 수로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들은 약 10년 전 강 아래에 평행한 2.5마일 우회 터널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로에서 더 북쪽에 있는 다른 누수도 앞으로 몇 달 안에 수리될 예정입니다. 델라웨어 수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로 캐치길 지역의 4개 저수지에서 도시 북부 교외의 다른 저수지까지 85마일의 물을 운반합니다. 1944년부터 운영돼 온 이 수로는 800만 명이 넘는 뉴욕시 주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11억 갤런의 약 절반을 공급합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일부 북부지방 자치단체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 맨해튼 어퍼 이스트사이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내부에서 여성이 외부 침입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공개 수배 중입니다. 최슈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이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을 공개 수배 중입니다.
사건은 이스트 92 스트리트과 퍼스트 애비뉴 근처에 위치한 한 아파트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맨하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한 여성의 아파트 안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관들은 28일 토요일 새벽 3시 30분경 29세 여성이 잠에서 깼는데 자신의 침대에 한 남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한 후 도주했으며 피해자는 안정된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으며 경찰은 그 남성이 어떻게 아파트 내부로 들어갔는지, 왜 피해 여성을 타겟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전했습니다. 이에 NYPD는 이번 공격과 관련된 남성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뉴저지 주정부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뉴저지에서 전기차 구입 시 3.3%의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기차 구입 시 판매세가 6.6%로 높아집니다. 뉴저지주에서는 그동안 휘발유 등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전기 차량의 경우 신차와 중고 구입 시 6.625%의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아 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2004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당국은 앞으로 전기 차량에 대한 판매세 면제를 3년에 걸쳐 종료하게 될 경우 연간 약 7천만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아울러 지난 7월부터 전기차 소유주에게 연간 차량 등록비 부과도 시작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고장난 트럭으로 인해 조지 워싱턴 다리에서 심각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뉴욕 및 뉴저지 항만 당국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조지 워싱턴 브릿지 상부에서 60분, 하부에서 40분 이상 지연이 됐습니다. 트럭은 톨 부스를 통과하려다 부스와 부딪히며 파편이 날렸으며 이 사고로 상부 차선은 모두 폐쇄됐습니다. 오전 7시쯤 차선은 다시 열렸지만 심각한 지연 사태를 겪었습니다. 52세의 버겐 카운티 여성이 사업 계좌에서 개인 은행 계좌로 약 10만 달러를 빼돌린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로셜 파크의 패세이크 스트리트 부동산 회사에서 일했던 레오니아의 52세 마리아 베가는 개인 예금 계좌로 일련의 송금이 이루어진 것을 회계 담당자가 알아내고 그녀를 용의자로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기록과 소환장에 따르면 베가는 2023년 3월에서 2024년 5월 사이에 자신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송금했습니다. 경찰은 회사의 총 손실액이 99,342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 맥주값을 지불하지 않은 두 사람이 칼에 찔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4세와 27세 두 청년이 오늘 새벽 캐널 스트리트과 못 스트리트 근처에서 칼에 찔렸습니다. 한 무리가 두 남자에게 다가가 맥주값을 달라고 했지만 24세와 27세 청년은 거부했습니다. 거부로 인해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칼에 찔리게 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역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NYPD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이 공격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퀸즈에서 머리에 총을 맞은 18세 소년이 생명을 건지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NYPD에 따르면 피해자는 금요일 오후 11시 10분쯤 스프링필드 가든스의 222번가 근처 사우스 컨듀이트 애비뉴 221-12번지에 있는 맥도널드 앞에서 2명의 용의자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중 머리에 총을 맞아 중상을 입은 10대가 롱아일랜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